2학기 때 배워야 되는 단어는 3개 단어밖에 안 돼. 그래서 아마 1학기 때 했던 어떤 그런 그 양쪽으로 좀 부담 느꼈던 친구들은 여유가 좀 있을 수 있어. 대신 단원이 적을수록 학교 시험 난이도는 훨씬 더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여름방학 동안 짧은 기간 동안 최대한 가능하다면 우리가 2학기 때 마무리해야 되는 3단원 선생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 여름방학 끝나는 시기에 맞춰서.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조금 한 1, 2주 정도 더 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 거고, 바로 이제 기말 중간고사 대비 시작하면서 난이도 높여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해보자고. 일단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름방학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2학기 때 배워야 되는 내용이 뭔지. 분명히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교재는 아니거든. 우리가 1학기 때 썼던 교재에 비하면 되게 쉽다는 느낌이 들 거야. 그래서 개념을 확실하게 알겠다는 느낌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때문에 집에서 과제할 때도 부담이 좀 덜하겠죠. 편하게 풀리는 문제들이 많을 테니까 개념 수업만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다면. 자, 시작해볼게. 첫 번째 단어는 도형이야. 도형. 단원 구성을 보면 첫 번째는 평면좌표. X축, Y축으로 구성되어 있는 좌표 평면 있지? 그 좌표 평면 위에서 점 가지고 하는 단원이 평면좌표. 두 번째는 그게 끝나면 이제 중학교 때 잠깐 배웠을 텐데 직선의 방정식. 길기랑 Y절편, 뭐 어떤 구점 지나가는 직선 이런 것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상태로 배우게 될 거고, 세 번째가 원. 이제 좌표 평면 위에 원의 방정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도형을 그리는 연습을 할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평행이동, 대칭이동.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점 또는 직선 또는 원, 중학교 때 배웠던 포물선 이런 것들을 문제가 원하는 방향에 맞게 이동시켜주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한 개 단원이 끝나고, 두 번째 단원으로 넘어가면 교재 넘기면서 확인을 해봐. 집합하고 명제라는 단원이 나와요. 이 집합하고 명제가 이번 기말고사 때 여러분들 경연수가 좀 힘든 부분이었잖아. 2학기 과정에서 집합하고 명제에서 여러분들이 좀 힘든 느낌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단원이기도 해. 그래서 개념 위주로 배울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알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 단원이 함수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함수가 1차함수, 2차함수까지밖에 없었다면 두 개의 함수를 더 배웁니다. 분수함수라는 녀석과 무리함수라는 녀석을 배우게 돼요. 그렇게 해서 크게 3개 단원을 배우게 되면 1학년이 끝나게 되는 거지. 뭐가 그렇게 단점이야, 이 녀석들이나. 자, 시작합시다. 평면좌표. 좌표 평면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워보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 딱 하나만 기억합시다. 오늘 요거 하나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가면 돼. 물론 세부적인 내용도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만, 평면좌표라는 이 파트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점이에요, 점. 이 단어는 무조건 점을 가지고 푼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평면좌표 다음에 직선 나온다고 했지? 평면좌표는 점 가지고 놓는 단원이고, 직선은 말 그대로 두 점을 연결한, 우리 말 그대로 알고 있는 것처럼 직선이라는 내용이 있잖아. 점 가지고 계산하는 단원이 있고, 직선을 이용해서 풀어내는 단원이 구분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평면좌표라는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꼭 점을 첫 번째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점 표현하는 거 되게 쉽거든. 점 표현하는 거 정말 쉽거든요.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는 거지. 일단 문제가 점을 구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점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그 표현한 것들 이용해서 문제가 말하는 내용에 맞게 X좌표는 누가 돼야 되고 Y좌표는 누가 돼야 되는지를
찾아보는 연습을 해주면 된다는 뜻이겠어요. 잘 기억해. 이번 단어는 무조건 점 찾는 거야. 뭐가 됐든 간에 무조건 문제 보자마자 x, y 또는 a, b 또는 p, q 점이라는 걸 설정해 놓고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하는 게 좀 쉽지 않는데? 에어컨을 좀만 줄이자. 추운데? 그럼 이제 꼭 필요한 내용 위주로 해서 외워야 되는 것부터 갑시다. 첫 번째 내용 보세요.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 수직선 다들 알지? 좌표 평면이 아니야. 수직선. 이렇게 생긴 걸 수직선이라고 부르죠. 그 수직선 위에 두 점이 찍혀 있대. 이번 단어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이번 단어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 점이라고 그랬지. 이런 점들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이 점의 이름을 A, 이 점의 이름을 B라고 하겠습니다. 점 표현해볼까? 얘는 좌표 평면이 아니잖아. 좌표 평면이 아니니까 이 점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X좌표랑 Y좌표를 둘 다 필요로 하지 않죠. 수직선은 X좌표만 있으면 되는 거겠네. 이게 점의 좌표죠. 좌표 평면이 아니니까. 맞아? 이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이제 우리가 이번 2학기 과정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외워야 되는, 물론 외우고 있는 친구들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되는데 두 점 사이의 거리 또는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 선분의 길이는 좌표 길이 빼주면 되지. x1에서 x2를 빼건 x2에서 x1을 빼건 중요한 건 뭐? 차이가 두 점 사이의 간격을 말해주는 방법이다. 다만 길이를 구할 때는 양의 값만 나오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는 게 정답이 되겠지. 그럼 이게 정답이야. 정확한 정답은 얘죠. 예를 들어볼까? 어떤 학생이 3의 위치에 있고 어떤 학생이 10의 위치에 있다면 이 두 학생 사이의 간격은 10 빼기 3에서 7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죠. 맞아? 그게 간격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점이 오른쪽에 있고 어떤 점이 왼쪽에 있는 점인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이렇게 확실하게 오른쪽 왼쪽을 구분해 놓지 않고 그냥 두 점이 위치가 다른 두 점이 있는데 갑자기 밑도 끝 없이 두 점 사이 간격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와. 그럴 때는 누가 큰지 모르니까 누가 큰지 모르기 때문에 10 빼기 3을 해서 정답이 나올지 3 빼기 10을 해서 정답이 나올지를 모르는 상황이라면 이걸 기억하자.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일단 무조건 빼고 본다. 빼는데 그게 양의 값이 되기 위한 처리만. 우리 이미 절대값이라는 걸 배웠죠. 뺀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면 된다는 거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건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뺐건 절대값을 씌운 결과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겠다. 수직선은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것도 수직선이 될 수 있는 거지. 좌표로 따지면 얘는 x좌표를 말하는 거고 얘는 y좌표를 말하는 걸 텐데 이것도 C라는 점, D라는 점, 좌표 평면이 아니니까 이 C점과 D점의 위치를 말할 때는 몇 컴마 몇이라 말할 이유가 없어. 그냥 y좌표만 있으면 되는 거겠지. 이때도 마찬가지. 두 점 사이의 거리 또는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빼면 돼. 빼면 됩니다. 확실하게 큰 수, 작은 수를 알 수 있는 상태라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고 내가 빼기는 뺄 건데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 몰라서 내가 빼고 있는 결과가 양인지 음인지를 확실하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빼고 난 뒤에 절대값 씌워주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완성이 되겠죠. 아니? 엄청 쉽지? 자, 그럼 이제 이것도 알고 있는 친구들 있을 수 있어. 중학교 때 약간 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좀 폭넓게 가르치려고 노력했던 선생님이 계신다면
얘도 했었을 텐데 원칙적으로는 오늘 처음 보는 거야. 물론 모르는 친구들이 당연한 거니까 들어보자. 이번에는 좌표 평면에 A라는 점이 있어. 이번 단어에서 중요한 거 뭐라고? 이번 단어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어? 점이라고 그랬지. 이 점 표현할 수 있어야 돼. 몇 칸만 몇인지. 또 B라는 점이 있습니다. 아까는 X축 위에 있는 점들 사이 거리에서 X끼리만 빼면 거리가 나왔고 Y축 위에 있는 점들이다 보니까 Y끼리만 빼면 거리가 나왔다면 이제는 X축 위에도 Y축 위도 아닌 이런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가 비스듬하게 놓여있는 상황일 때 이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뭐로 구하느냐? X축에 평행한 보조선 Y축에 평행한 보조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제곱 더하기 제곱은 제곱과 같다는 내용으로 문제를 풀게 되죠. 분명히 알고 있는 친구들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지금 다시 하면 되죠. 그럼 이거의 제곱이랑 이거의 제곱 더하면 문제가 원하는 선분 AB의 제곱이 나오니까 내가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쓴 다음에 루트만 씌워주면 되겠구나. 맞니? 그 루트 안에 뭐가 들어간다고? 루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 이 녀석과 이 녀석에? 얘들아, 이 둘에 뭐가 들어가야 되게? 제곱에? 이 녀석과 이 녀석 제곱에 뭐가 들어갈 자리야? 합이 들어갈 자리죠. 다시 이 길이를 C라고 할게. 이 길이를 A, 이 길이를 B라고 하면 피타 정리에 의하면 A제곱이랑 B제곱을 더한 게 C제곱이란 말이야. 직각삼각형이니까. 근데 내가 보고 싶은 게 C야. C! 그러면 그 안에 루트만 씌워주면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밑변 역할을 할 녀석과 높이 역할을 할 녀석을 제곱해서 더한 다음 근호를 씌워주게 되면 양의 제곱근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좌표평면 위에 떠있는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 또는 두 점 사이의 간격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럼 물어볼게. 이 길이 구하려면 개념 중요하다. 방금 선생님이 주저리 몇 마디 떠들었던 내용 X축상에 놓여있는 점 사이의 거리 Y축상에 놓여있는 점 사이의 거리 그거 너무 쉽다고 이해를 잘 했다면 이것도 너무 쉽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 길이 구하는 방법 되게 좋아. 왜? 이 점의 X좌표가 A라고 했고 이 점의 X좌표가 C라고 했거든. 맞아요?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C-A가 돼야 되는 또는 A-C은 절대값이 돼야 되는 거겠지. 맞아? 그걸 뭐 해야 된다고? 피타 정리 쓸 거니까 제곱해야 돼.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원래는 이 길이를 제곱하는 거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게 길이가 될 거고 그걸 제곱을 해야 되거든. 그런데 어차피 내가 계산한 결과를 제곱을 할 거라면 C-A를 제곱하든 A-C를 제곱하든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상관없겠죠. 생각을 해봐. 실제 길이를 제곱해도 되고 이 길이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녀석을 제곱해도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좌표평면 위에 있는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때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고 있다면 그때는 무조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된다는 그런 강압감 벗어나도 돼. 그런 압박감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게 얘기지. 그냥 빼면 됩니다. A에서 C를 빼든 C에서 A를 빼든 상관없어. 결국 제곱하면 양수로 될 거거든. 이 길이의 제곱이 올바르게 나올 거거든요. 마찬가지. 이 녀석의 Y좌표가 B였지. 이 점의 Y좌표가 D였어.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표현대로라면 이 길이는 D-B가 맞겠죠. 그런데 D-B를 제곱하나 B-D를 제곱하나 어차피 상관없다. 결국엔 밑변 제곱한 거 제대로 됐을 테고 높이 제곱한 거 제대로 됐을 테고 두 개를 제곱해서 더한 게 빗변의 제곱인데 그 빗변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웠을 테니까 두 점 사이를 연결한
선분의 길이 이걸 L이라 부른다면 L의 길이를 우리는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2학기 과정에서 처음으로 외워야 되는 식이 되는 거고, 말했듯이 알고 있었던 친구들은 그냥 계속 알고 있으면 되고, 오늘 처음 들어야 되는 게 사실은 정상적인 수준이니까 지금 들은 내용 가지고 좌표 평면 위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 외워야 되는 공식이 사실은 내가 중학교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 정리를 응용한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네. 자, 넘겨볼까? (8페이지에) 1-3번 한번 시작해보세요. 8페이지에 1-3번. 수민이 왜 안 오는지 모르지? 분명 아이폰 갖고 있는 애들이 전화를 설정을 해놓은 거지. 진짜 못 받고 있는 건 모르겠으니까. 자, 가볼까? 1-3번. 항상 중요한 건 점이야. 지금 두 점, k,1이라는 점하고 3, k 플러스 1이라는 점이 있대. 그리고 두 점 사이 거리가 루트 17이랍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볼까? k,1이라는 점이 있고, 내 마음대로 찍을게. 그리고 3, k 플러스 1이라는 점이 있다는 거죠, 지금. 좌표 평면 어딘가에. 정확한 위치는 선생님도 말할 수가 없어. 이걸 만약에 찍는다면 이렇게 찍어야 되나? 쓸데없는 짓거리 한번 해보자고. 그럼 대충 찍으면 되는 걸. k,1, k,1, y좌표 1이네. y좌표가 1이면 이게 y좌표가 1인 선상이니까 k가 음수라면 한 이쯤에 k,1이 있을 거고, k가 0이었다면 0,1이 된 거니까 여기가 되겠네. k가 양수라면 한 이쯤에 k,1. k가 더 큰 양수라면 이쯤에 k,1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k,1의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 확인할 수가 없어. y좌표만 알고 있는 상태니까. 얘도 마찬가지지. 얘도 x좌표가 3인 건 확실하니까 한 이쯤 어딘가 되지 않을까? 이쯤? 그 y좌표가 k 플러스 1이래. k 플러스 1이 양수면 이쯤에 있겠지 뭐. y좌표 k 플러스 1이 0이라면 3,0이 될 테니까 점은 여기 찍힐 거고, 얘가 음수라면 이런 데 찍히게 되겠죠. 지금 누군지도 알려주지 않은 k값 때문에 k값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정확한 점을 찍으려고 노력하는 그 시간 자체가 지금은 낭비라는 거지.
그냥 어떤 점들이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여기 어딘가에 점이 있고 여기 어딘가에 점이 있다는 건데 그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가 루트 17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방금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었던 공식까지 무조건 점과 점 사이 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된다. 그럼 해볼까? 밑변 길이 말해볼래? 밑변 길이 누구야? x키를 빼면 돼. 말했잖아. k 빼기 3 해도 되고 3 빼기 k 해도 되고. 지금 우리 눈으로 보기엔 3이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3-k가 맞을 것 같지만 선생님 정말 이 점 대충 찍은 거거든. 그러니까 k가 오른쪽에 있는지 3이 오른쪽에 있는지 몰라. 하지만 어차피 내가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때는 x끼리 뺀 거 제곱만 하면 돼. 지금 민재가 말한 3-k든 선생님이 칠판에 적은 k-3이든 이게 밑변의 제곱이야. 높이도 마찬가지야. y끼리 빼면 되죠. y끼리 뺀 거 얼마니? 맞아. 1에서 k 플러스 1 빼도 되고 k 플러스 1에서 1을 빼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랑 꽤 오랫동안 공부해본 친구들 알지? 선생님은 물론 상관없지만 개인적으로 3 빼기 k보다 k 빼기 3이라고 적는 걸 더 좋아하거든. k 플러스 1에서 1 빼서 k라고 적는 걸 더 좋아해. 문자에다가 음수 만들어내는 작업하는 거 그렇게 추구하는 편 아니거든. 그래서 밑변 제곱했고 높이 제곱해서 루트를 씌워준 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나온다는 내용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속도감 있게 풀면 되지? 한없이 느긋하게 풀 이유는 없는 거잖아. 계산하자. 양변 제곱하면 루트 벗겨지겠네. 그리고 전개하면 2k 제곱, 전개하면 마이너스 6k, 여기 전개하면 상수한 9, 여기 17 넘어갈 거니까 9 빼기 17, 그래서 마이너스 8. 그럼 k 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하니까 인수분해는 k 마이너스 4에다가 k 플러스 1로 암산이 될 수 있겠지? 그래서 k는 4 또는 마이너스 1이 될 것이다. 뭐라고? 방금 말했던 그 점, 이 점에 k 자리에 4라던가 마이너스 1이 들어가서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17이 나오게 되는 게 맞다는 뜻이라는 거죠. 질문은 k 값들의 합이었으니까 사실 시간 아끼고 싶은 친구들은 이거 근 구하지 않아도 되겠네. k 값들의 합이면 근거 계수 관계로 두근의 합 찾아주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었던 거겠지? 네, 계속 가보자. 한 문제로 배워볼게. 1-2번 시작해보세요. 이것도 문제 풀면서 생각을 해봐. 점 A하고 점 C는 예쁘게 접해평면 그려서 예쁘게 찍을 수 있어. 하지만 점 B는 찍을 수 없겠지. X좌표가 A로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뭔가 그림을 이용해서 눈으로 확인한다고 푸는 거 절대 나쁜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어쨌든 A, B를 연결한 선분 길이하고 B, C를 연결한 선분 길이가 같다는 거 아니야. 그럼 그 같다는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면 된다는 거지. 그걸 그림까지 동원해가면서 풀 이유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근데 그래도 느낌은 잡을 수 있겠지? 그림 이용하면 대충 내가 찾게 되는 정답이 이 정도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림에 도움이 필요했던 친구들 한번 선생님도 같이 따라가 볼까? 해볼게. A가 1,3이래. 꼭 기억해. 이번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점이라는 거. 1,3 어디쯤이겠어? 뭐 대충 1,3이면 여기 이럴 때 3이니까 한 이쯤 되겠네. 여기가 1,3이라고 하는 점 A의 위치. B는 좀 이따 하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면 한 이쯤 되려나? 이쯤을 마이너스 3이라 생각하면 요쯤을 마이너스 1이라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점 표현하는 거 망설이면 안 돼. 그리고 충격적인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좌표평면에다가 이런 점 찍어내는 거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어. 고등학생들 중에.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걸 텐데. 신나게 연습을 해보자고. 그런 학생들이 혹시 있다면. 그 다음 마지막에 A,1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y좌표는 1로 고정이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A,1이라는 이 점 B는 이 어딘가에 아마 있을 거야. 이 어딘가에. 이 어딘가에 A,1이라는 점이 있겠죠. y좌표는 1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x좌표 A가 음수라서 이쪽에 있는 건지, x좌표 A가 0이라서 여기에 있어야 되는 점인 건지, A가 양수라서 이쪽에 찍히는 점인 건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인 것 뿐인 거지. 그런데 중요한 게 뭐다? 중요한 게 그 점 B하고 A를 연결한 선분과 C를 연결한 선분의 길이가 같다는 거니까 그림에 도움을 받고자 했던 친구들은 어디쯤에 있으면 길이가 같아질 거냐 느낌을 받았더니 선생님 대충 그리는 거야. 어디쯤일까? 한 이쯤? 그럼 이쯤에 B가 찍히게 되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 대충 느낌 같아지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내가 찾고자 하는 정답의 위치를 한번 그림으로도 확인을 해봐야겠다 싶은 친구들은 찾았네. 그래서 대충 정답이 한 느낌상으로 그런 것 같은데? 좀 이따 계산해볼게. 이 점의 위치가 y좌표가 1인 것뿐만 아니라 느낌상으로는 x좌표도 마이너스 1 정도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근데 완전 엉터리지? 수학에서 이렇게 느낌으로 푸는 거 아니니까 계산으로 풀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계산 들어가보자. 갑니다. A, B의 길이. 여러분들이 식 좀 불러줄래? 루트 A, B의 길이 A-1의 제곱과 누구의 제곱을? 1-3 또는 3-1 얼마야? 2의 제곱을 더한 거에 루트를 씌운 게 A, B의 길이. 조금 더 빠르게 BC의 길이 구할 수 있는 식 좀 불러줘. A 플러스 3. 분명히 말했어. X끼리 뺀 거 제곱하고 Y끼리 뺀 거 제곱하는 거야. 그럼 Y끼리 뺀 건 얼만데? 2의 제곱 맞니? Y끼리 뺀 것도 2 맞아? 맞아 안 맞아 얘들아? 그럼 이거 그대로 계산하면 되겠네. 나중에 또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처음부터 아마 루트를 안 붙이고 시작할걸? 결국엔 양변 제곱해서 똑같이 그거 없앴을 거였으니까. 맞습니까? 그럼 계산 빨리 가자. 전기 암산 갈게. A제곱 날아가겠네. 여기 몇 A? 마이너스 2 이쪽으로 넘기면 합쳐서 몇 A? 8A는 상수 계산하자. 이쪽 상수 얼마 나오지? 5. 1의 제곱 1이랑 2의 제곱 4. 1 더하기 4니까 5 남을 거고. 여기에 상수 얼마 나오나? 9에다가 4 더할 거니까 13 나오는 거 맞아? 어? 그 13을 넘기면 마이너스 13. 아까 대개해보기 숫자 누구라 그랬지? 5. 그럼 얼마 남아? 마이너스 8. 그래서 A가 마이너스. 우리가 예상했던, 이거 완전 개 엉터리로 예상했던 건데 뭔가 선생님의 느낌도 맞았다는 거지.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 정답을 찾기 위해서 꼭 이렇게 그림을 그려봐야 되느냐? 아니, 선생님은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가뜩이나 문제 풀면서 시간도 부족한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거잖아. 이게 중요한 거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두 점의 좌표만 있으면
점끼리 빼고 제곱하고 더해서 루트 씌운 다음에 길이 구할 수 있고 두 점 사이의 길이 구할 수 있는 식을 알고 있으니까 그 내용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는 얘기인 거죠. 자, 넘겨보세요. 자, 분명히 지금 선생님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도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절대 아니겠지만 이제 처음 배우는 여러분들한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충분해.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자고. 9페이지 2-3번 한번 풀어볼래? 2-3번.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 표현 난이도가 한 방에 그냥 쭉 올라간 느낌이 드는 문제는 맞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2학기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하기 시작할 때는 평범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문제가 돼야 됩니다. 이런 문제야말로 그림에 도움 받는 거 나쁘지 않지. 근데 그림에 도움을 받으려면 말했듯이 점 찍을 줄 알아야 돼. 몇 컴마 몇.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적평면 배웠을 텐데 점 찍는 거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같이 배웠던 1차 함수, 직선. 직선도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림에 도움을 받겠지.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연습이 잘 돼야 됩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 어느 하나 놓치고 가면 안 돼. 놓치는 순간 고정 과정에서도 이제 문제는 안 풀리는 거야. 자, 칠판 볼까? 얘들아, 칠판 봐. 고개 들자. 최대한 예쁘게 한번 그림 그려 노력해봤어. 1,-3의 위치랑 5,3의 위치 찍었고, 그 다음 어차피 이 평면적분 끝나면 직선 배우게 되긴 할 건데, 그때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다시 배우지 않아.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은 그대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업그레이드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거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기억에서 찾아내야 돼. 한번 얘기해볼게. 이 직선 앞에 곱해져 있는 1을 기울기라고 부르죠. 맞니? 그 기울기의 의미는 내가 그리는 직선은 x값이 1만큼 증가하면 y값도 1만큼 증가해야 되는 직선이기 때문에 꼭 1일 필요는 없는 거지. 만약에
x가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5만큼 감소했다면 당연히 y 값도 마이너스 5만큼 감소해야 돼. 그러니까 x의 변화에 대한 y의 변화가 완전히 같을 때 우리는 기울기를 1이라 부르는 거지. 그리고 요걸 y절편이라 불렀었죠. y절편은 내가 그리고자 하는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의 y절표가 3이라는 걸 말해주고 싶었던 거겠지. 그래서 y는 x 플러스 3이라는 직선이 지금처럼 그려지게 되는 건데, 그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에 대한 얘기 잠깐 언급한 거고, 지금 원하는 건 그거였어. 선생님이 지금까지 했던 말 중요하다고 말했던 것들, 그래서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거구나. 꼭 기억 좀 해줬으면 좋겠네. 이 단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지? 점이라고 그랬지. 자, 그럼 다시 문제를 읽어볼게.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A와 B하고 떨어진 거리가 같은 거리만큼 있는 점 P가 있는데 그 점 P가 이 직선 위에 있다고 했거든. 그럼 그림도 예쁘게 그렸으니까 선생님 느낌은 틀릴 수도 있어. 같은 거리만큼 있는 점 P면 대충 선생님 느낌은 한 이 정도 같거든? 이 정도에 있어야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중에 이 정도 느낌이 돼야 A까지의 거리랑 B까지의 거리가 같을 거라고 느껴져. 지금 쌤이 보기에는. 맞아 얘들아? 그렇지? 이때 다시 이 단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라고? 점이라고 그랬지.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있어. 이 점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점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 근데 우리 이거 보니까 몇 번만 몇줄 모르네. 찾아야 되는 점이야. 그러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점을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처음에 x표 누군지 모르잖아. 아까 운 좋게 맞아떨어진 것처럼 지금도 대충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 정도 되면 되는 건가? 이건 완전히 착각이지. 우리 그림놀이 하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찾고자 하는 점의 x좌표를 잡자. 누군지 모르니까 a를 잡자는 거야. 좀 이따 찾으면 되는 거잖아. 맞아? 됐지? y좌표는 어떻게 찾아야 되지? y좌표도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 왜? 이 찾고자 하는 점이 누구 위에 있는 점이라고? y는 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직선 위에,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x좌표를 a라는 문자로 잡았다면 그때 나와야 되는 y좌표는 뭐가 돼야 되는 건데? a 플러스 3이 돼야 된다고 볼 수 있었던 거겠지. 이게 여러분들이 이번 1단원 배우면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라 했어. 맞아? 뭐가 중요한지 잘 기억하자. 지금 문제의 내용은 그거였지.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 P를 찾아라. 그런데 그 점 P가 이 직선 위에 있다. 그럼 내가 찾는 점 원래 어떻게 잡아? 당연히 이렇게 잡아야지. 이렇게 내가 찾아야 되는 점 A, B든 P, Q든 X, Y든 잡아야 돼. 그 잡는 걸 연습하는 단어냐 우리 지금. 그런데 그렇게 잡으려고 했더니 문제에서 알려준 정보가 좀 있잖아. 그냥 막무가내로 A, B라고 잡을 필요 없이 내가 잡아야 되는 점의 특징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라 했으니까 X좌표 변수로 잡았으면 Y좌표는 그 변수에 맞게 Y 값을 따로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라는 뜻이었겠지. 맞아?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 풀면 되겠죠? A만 찾으면 게임 끝이야? 그럼 A는 뭐로 찾아? 얘로 찾아야지.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다는 게 문제의 조건 아니었습니까? 그럼 이것도 여러분들 대답 잘해줘. A부터 P까지의 길이랑 P부터 B까지의 길이가 같다는 내용으로 방정식 세워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뜻이겠다. 지금 여기다 적어볼까? 루트 어차피 안 붙일게요. 이쪽도 루트 붙을 거고 이쪽도 루트 붙을 거니까 루트 빼버리자. 그럼 먼저 A, P 구하는 식부터 불러줘. A 마이너스 1의 제곱과
더하기 A 얘들아 같이 따라하면서 해야 돼. y 길이 뭐 해야 돼? 뺀다는 제곱. y 길이 빼는 거. 여기서 여기 빼도 돼. 나는 근데 여기서 여기 빼는 걸 좋아해. 어차피 제곱할 거라서 같을 거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 빼면 뭐가 되는 거지? 그렇지. 이거 빼는 거야. 괜히 또 정수줄 놓고 더해가지고 A라고 말하지 말자. 뺄 거니까 A 플러스 6의 제곱. 원래는 여기 루트 있는 건데 루트를 붙여야 이 길이가 되는 건데 루트 안 붙이려고. 아니 길이가 같으면 잘 들어봐.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으면 이 길이를 제곱한 거랑 이 길이를 제곱한 것도 같을 테니까 루트 붙이기 전에도 같을 거 아니야. 계산 편하게 하자고. 그 다음 BP제곱 불러보세요. BP제곱 BP제곱 A-5의 제곱과 이거는 이제 X끼리 빼면은 Y끼리 빼면 A만 남게 되는 거니까 A제곱이 되게 돼요. 이거 풀어주면 되겠어요. 물론 이것도 선생님은 아무 생각 할 거야. 봐. A제곱, A제곱, 2A제곱, A제곱, A제곱, 2A제곱 날아갈 거고 여기 몇 A? 여기 몇 A 나오나? 10A가 나오겠지? 마이너스 2A랑 12A 더해질 거니까 10A. 여기는 마이너스 10A. 여기 10A, 여기 마이너스 A 넘기면 20A. 여기 상수 얼마? 25. 여기 상수는 37. 36 더하기 1이니까 37 넘기면 마이너스 37. 마이너스 37에 25 더하면 얼마지? 넘어온 건 마이너스 37. 원래 기다리고 있는 상수는 25.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10이 나오겠네. 따라서 A는 20으로만 나누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0분의 12. 4로 약분되겠구나, 그치? 마이너스 5분의 3이라고 말해주면 되겠다. 찾는 게 점 P의 좌표였죠? 따라서 정답 적을게. 점 P의 좌표는 A 값이 마이너스 5분의 3, X 좌표가 마이너스 5분의 3. 그럼 Y 좌표는 마이너스 5분의 3에다가 5분의 15 더할 거니까 5분의 12라고 이렇게 말해주면 된다는 거겠지. 봐봐. 내가 찾은 점의 위치가 대충 그 정도가 됐던 거야. 눈쯤적으로 마이너스 0.5로 말하는 게 아니라 위치를 일단 찾았으니까 그건 나머지 정확한 계산은 점과 점 사이 거리를 비교해서 문제를 풀어내면 된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치. 필기들 하시고. 오늘은 저희들과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특히 다른 사람들은 2-2번 한번 진행해볼래? 보세요. 말했어. 제일 중요한 게 점이라고. 점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지. 문제에서 어떤 점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그 설명을 이용해서 점 표현하는 거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선생님이 집어넣어 암기시키기를 원하는 공식 하나밖에 없어. 점과 점 사이 거리. 그리고 그 점과 점 사이 거리도 사실 새롭지도 않아. 뭔데? 피타고라성이 응용한 거잖아. 밑변과 높이 제곱해서 더하면 빗변 제곱 나온다는 거잖아. 근데 밑변 높이 어떻게 구하는 거야? X끼리 빼, Y끼리 빼면 된다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뭔가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운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알고 있는 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금 공식 하나 한 거야. 좀 이따 시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일단 오늘 이것만 가지고 할까 생각 중이거든.
자, 같이 합시다. A하고 B 찍어봤어? 슬파, 선생님 얼굴 보자. 찾아야 되는 게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 찾는 거지. 근데 그 점이 문제 설명 봐봐. 어떤 점이 돼야 된대? 어떤 점을 찾으라고 그랬어? X축 위의 점을 찾으래. 얘들아, 점을 찾을 건데 내가 찾는 점이 어떤 점이야? 얘네들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이야. 그리고 그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이 어디 있다? X축 위에 있다고 얘기했거든. 그럼 이것도 한번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 한 이쯤? 그러면 같아질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거야. 이걸 점피라고 부른다 했나? 이 점을 올바르게 잡을 수 있는 연습이 잘 된다면 이 단원 잘 끝나는 거야. 이 점 뭐라고 봐야 될까? 내가 찾는 점 찾아야 되잖아. 찾으려면 문자 같은 거 동원해서 방정식 만들어서 문제 푸는 거야. 문자 설정해야 돼. 어쨌든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문자를 뭐 A로 하든 X로 하든 P로 하든 상관없으니까 이 점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뭐라 잡아야 되지? X, 0이라고 잡아줘. 맞잖아. X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당연히 Y좌표는 0일 거고. X좌표는 내가 찾으면 되잖아 지금부터. 지금 주성이가 X라는 문자 쓰길 바라는 것 같아서 X 썼어. 상관없어. 이해를 하자는 거지. 그럼 빠르게 계산해보자고. AP의 길이 불러줘. AP 길이 구하는 식 X-2 제곱한 거랑 이거 뺀 거 얼마야? 이렇게 빼면 마이너스, 이렇게 빼면은 1. 어쨌든 마이너스 1이건 제곱해주면 돼. 거기다가 루트 씌우면 이 길이가 나온다고. 근데 루트 안 씌울 거야. 그러니까 제곱으로 냅둘 거야. 이것도 그냥 제곱으로 냅둘 생각이니까. 그럼 PB의 길이는 X-6의 제곱과 Y 길이 뺀 게 3의 제곱이니까 9가 되는 거겠지? 계산 가자. 액체 나라가 여기 마이너스 X, 여기 마이너스 BX 넘기면 플러스 BX 남은 거 8X 되겠네. 그 다음 상수는 36에다가 9를 더할 거니까 45. 45에서 이쪽 상수 5 넘어가면 45 빼기 5, 40. 그래서 X는 5. 따라서 점 P의 좌표는 5,0이라는 걸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5,0이라는 점을 찾으려면 선생님 난 분명히 말했어.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는 거야. 이번 단원에서 뭘 연습해? 점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점을 표현을 해. 그리고 그 표현한 걸 문제에서 말하는 내용이 문제에서 말하는 내용이 지금 뭐였어? 허리 같아야 된다며. 그럼 점 표현 다 됐으니까 점 있어. 내가 점 만들어 놨어. 그럼 점과 점 사이 거리 이용해서 문제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지. 맞니 얘들아? 그 다음 Y축 위에도 있어야 된다면 그러면 같은 거리만큼이니까 이거 정확한 거 아니야? 선생님 느낌은 한 이쯤 될 것 같은데 이쯤 있어야 A까지 떨어질 거리하고 B까지 떨어질 거리가 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자, 오늘 끝날 때까지 계속 말하겠지만 중요한 건 뭐야? 이 점 찾고 싶으면 찾고자 하는 점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100% 갖춰라. 응? 내가 찾고 싶은 점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됐지 얘들아? 그럼 이제 방정식 이용해서 아까 X를 했으니까 이것도 Y를 할 걸 그랬나? 그냥 갈게. AQ의 길이 구하는 식 불러줄래? 빠르게. AQ. 얘들아, A와 Q 사이의 거리 구하는 식. 빨리 들어봐. 뭐 얼마? X길이 뺀 거 2의 제곱 더하기 Y길이 뺀 거는 얼마? 이거 길어 잡았는데 선생님? B 플러스 1의 제곱 맞나? Y길이 뺀 게 B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그거랑 자 빨리 BQ 제곱 불러줘. BQ 제곱
6의 제곱. 그 다음 나머지는 b-3의 제곱 돼야 되는 거 맞고? 그럼 계산 들어갈게. b제곱 b제곱 나라가 2b에다가 마이너스 6b 넘겨주면 8b 될 테고, 이번에도 45. 여기도 뭐야? 이거 왜 똑같이 나오지? 신기하네. 그래서 점 B의 좌표는, 미안. 점 Q의 좌표는 몇 컴마면? 0,5가 된다는 뜻인 거겠죠. 그럼 마지막 질문은 그렇게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 P와 점 Q를 연결한 선분의 길이를 묻는 게 질문이었지? 이 길이. 얘들아 이거 몇 컴마 몇이라고? 5,0이었고 여기 몇 컴마 몇이었어? 0,5였어. 그러니? 그럼 x끼리 뺀 거 얼마야? 이것도 점과 점수의 거리 구하면 되잖아. 이 점하고 이 점 이용해서 x끼리 뺀 거 얼마? 5의 제곱 25. y끼리 뺀 거 얼마? 5의 제곱 25. 그래서 다음엔 루트 50이 정답이 돼야 되는 거 맞아? 루트 50이 얼마인데? 5 루트 2가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들어봐야 되나? 중학교 때 특수각 기억나지? 이렇게 45, 45, 90으로 이루어진 변의 길이는 1대 1대 루트 2. 이때는 2대 1대 루트 3. 그래서 지금 잠깐 여러분들 보면 이 길이가 5라면 이 길이도 5라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하고자 이 변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빗변이었기 때문에 이 길이가 5고 이 길이가 5면 당연히 이 녀석을 루트 2배 한 녀석이 빗변의 길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였어. 그래서 지금같이 특수각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점과 점수의 거리를 꼭 쓰지 않더라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맞아 얘들아? 조금만 더 하자. 자, 페이지 넘겨서 3-3번 한번 시작해볼까? 조금 문제도 되는 거야. 그게 되는 거야. 월요일 학원 안 하고 보니까. 일단 지금 촬영 중이니까 영상 챙겨보고 다음 주도 다시 열심히 해. 혹시 수진이도 같이 있어? 같이 없다고? 그러면 따로 있었나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친구랑 같이 있는 거라고? 오늘 학원 수업인데 친구랑 같이 하는 거야? 알았어. 영상 올리는 대로 확인해. 그래. 다현이랑 같이 지냈다는 친구 누군지 알아? 아니나? 다현이 우리 친구랑 같이 지냈다던데?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돼.
우리 중간고사 끝나고 느꼈잖아.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5월달 얼마나 초반에 여러분들은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분위기 안 좋았거든.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기말 끝난 지 얼마 안 됐다고 해롱해롱 거리다 보면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여름방학 끝나. 시험 끝나고 목요일, 금요일 열심히 잘 쉬었으니까 쉴 거 다 쉬었다 생각하고 정신 상태 똑바로 가져가서 제대로 가져가서 당장 오늘부터 긴장 그냥 최대치로 긴장해 가면서 공부를 하자. 자, 가볼게. 3-3번 보세요. 이거 만약에 문제도 말해주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점을 잡았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점 다 알려줬네. 점 다 알려줬어. 선생님 대충 그리려고. 대충 그릴 수밖에 없어. 아니 물론 뭔가 조금 성의 있게 적평면에다가 예쁘게 찍어도 되겠지만 중요한 건 이거 같거든. 지금 중요한 내용은 잠깐만. 끝났어? 이따가 얘기 좀 하려고 했지. 상황을 좀 얘들아 요것만 일단 하자. 잠깐 한 1, 2분 정도만 나가서 원하는 게 C가 직각이라고 그랬지. 그럼 A, B는 뭐 대충 아무데나 찍자. 이때 이거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아니야. 아, 직각삼각형의 조건이면 딱 하나밖에 더 있나? 비타적이밖에 없잖아. 그래서 결국 뭔데? 이거 제곱한 거랑 이거 제곱해서 더한 게 이게 된다고 말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야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니까. 결국 이것도 점과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를 이용한 식으로. 빠르게 가볼게. 칠판 따라와. 먼저 BC제곱 구한다. BC제곱 X끼리 뺀 거 3의 제곱 Y끼리 뺀 거 3의 제곱. 아니? 이게 뭐야 지금? 나 이거 뭐 구한 거지? BC의 제곱 구한 거야. 피타종이 쓰는 단계가 뭔데? BC제곱 더하기 AC제곱은 AB제곱이 되는 거니까 이게 BC제곱 더하기 이제 AC제곱 할게. X끼리 뺀 거 Y끼리 뺀 거 빼기 잘해. 이거 빼면 마이너스 1이나 1이라고 결론을 말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누구? X끼리 뺀 거 Y끼리 빼서 제곱한 거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거죠. 맞니 얘들아? 저쪽에 봐봐. 이게 BC제곱 이게 AC제곱 이게 빗변 AB제곱 맞니?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또 방정 펼쳐보면 2차 나누어서 1차 방정식만 나겠네. A값 하나만 나오게 되는 거야. 그 A값이 들어가야 문제가 원하는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었던 거겠지. 자, 선생님 잠깐만 다녀올 테니까 3-2번 한번 시작하고 있어봐. 3-2번
유빈이 어디 갔니? 이렇게 안 보이는 거야. 홍수기 또 어디 갔어? 좀 할배기 있네. 왔어, 시원이? 이따 하자. 당연아, 이게 뭐야 이게? 자, 3-2번 가볼게. (3-2번은) 근처에다 표기 좀 해줄래? 삼각형의 모양을 찾고 싶으면 당연히 뭘 해야 되느냐? 선분 AB, 선분 BC, 선분 CA의 길이를 비교를 할 줄 알아요. 세 선분의 길이가 같으면 그때 여러분들은 정답을 말하겠지. 정삼각형이라고. 세 개 비교했는데 세 개 중에 두 개가 같아? 그럼 여러분들은 그 문제 보고 대답하겠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그런데 훨씬 더 좋은 게 있습니다. 훨씬 더 좋은 게 있는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건 선분 AB와 선분 BC와 선분 CA를 똑같이 비교를 하는데 뭘 비교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으냐?
천분 길이를 제곱한 것들을 비교해 주는 게 훨씬 더 좋아. 왜 그렇겠어? 변의 길이가 같으면 얘들아, 얘네들 중에 변의 길이가 같으면 이것도 같겠지. 그럼 이걸 비교하든 이걸 비교하든 내가 정삼각형이나 이등변 삼각형을 찾는데 문제가 없을 테고, 맞아? 거기다가 제곱을 비교하면 뭐를 찾을 가능성도 높아지지? 변들을 제곱한 것들끼리 비교했을 때 우리가 더 찾기가 수월해지는 게 뭐였을까? 그냥 이거 비교하는 것보다 이렇게 비교하는 게 더 쉬울 때가 있어. 어떤 거? 바로 직각 삼각형에 대한 특징을 갖고 있는 삼각형일 때는 얘를 가지고 찾는 게 훨씬 더 편할 거란 얘기입니다. 맞아 얘들아?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제가 예를 들어볼게. 뭐하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꼼꼼한 친구들은 당연히 실수를 안 하겠지만 이거 변의 길이라고 해봐. 그럼 세 변 중에 두 변 같으니까 정답을 이등변이라고 적게 돼. 그런데 정답은 이등변이 아니라 이 변 제곱한 것과 이 변 제곱한 걸 더했더니 나머지 변을 제곱한 거랑 같더라. 그래서 그냥 이등변이 아니라 무슨 각을 갖고 있는? 직각을 갖고 있는. 그 정답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적는 게 아니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적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한 번에 어떤 두 변 제곱의 합이 나머지 변 제곱이랑 같다는 걸 보기 편하게 해주고 싶으면 변들을 비교하는 것보다 변의 길이를 제곱한 것들을 비교해 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걸 선생님은 좀 말해주고 싶었어. 그럼 빨리 갈게. 3-2번. 여러분들 좀 도와줘. AB제곱 불러줘. AB제곱. 암산으로 말해봐. AB제곱 얼마? 얘들아, x끼리 빼고 y끼리 빼서 제곱한 다음 더하면 돼. 그게 AB의 제곱을 구하는 방법이야. 얼마야? 9 더하기 16이니까 25라고 말해주면 되겠지. 만약에 AB의 길이를 구하고 싶었으면 루트 25라고 말하면 되는 거고. 근데 나는 AB 알고 싶지 않아. AB 제곱으로 비교할 거야. AB 제곱 25. AB의 길이는 얼마? 5. 맘만 먹으면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 AC 제곱 불러줘. 4, 46, 3의 제곱. 이것도 25네? 그럼 마지막 BC 제곱 불러볼래? 7, 7에 49, 1의 제곱. 49 더하기 1이니까 50이네. 그래서 발견됐어. 뭐가 발견됐나? 같은 변이 있어 없어? 같은 변. 어떤 변은 어떤 변의 길이가 같지? AB하고 AC의 길이 같은 거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라 적어야겠네. 그런데 그냥 넘기기엔 좀 애매한 게 이거 두 개를 더한 값이 이거랑 같더라는 거야. 그럼 피타 정리도 만족한다는 얘기인 거잖아. 맞습니까? 그럼 그냥 이등변이라고 뭐라 적어야 돼? 직각 이등. 그런데 얘들아, 이것도 뭐 중학교 때 경험이 있겠지만 그냥 직각이라고 적으면 또 감점당하지. 어디가 직각인지를 말해야 되거든. 어디가 직각이게? 각이라는 건 BC라고 말하면 안 되지? 각, 그렇지. 각 A가 90도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 적어줘야 완벽한 정답 처리를 받게 되는 거죠. 일단 이등변 확인됐잖아. AB하고 AC가 같으니까 무조건 이등변 맞아. 그런데 직각도 갖고 있단 말이야. 어디가 직각이야? A가 직각이야. 또는 이런 방법도 있었지. 빗변을 표현해도 되죠. BC가 빗변인 똑같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여기다가 그대로 받쳐서 적어주면 정답이 되겠다. 기억하자고. 삼각형의 모양을 알고 싶으면 뭘 비교할 줄 알아야 된다? 변 길이를 비교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변 길이를 비교하는 것보다 변 길이를 제곱한 녀석들을 비교하는 게 훨씬 더 편해. 루트 안 붙여도 되잖아. 일단 계산할 때도 루트 안 붙이는 것도 편하고. 그리고 변 길이의 제곱을 비교하다 보면 그렇게 나타난 세 개의 제곱들의 모양을 보고서
직각을 만족하는 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그냥 단순히 변 길이만 비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잘 보일 테니까. 됐나? 오케이. 자, 그럼 얘들아, 마지막으로 오늘 한 문제만 하고, 말했듯이 오늘부터 선행 맛보기 한다고 그랬었지? 진짜 본격적으로 다음 주에부터 시작되는 수업 나갈 때 진도는 정신도 똑바로 차리고 얼렁뚱땅 여름방학 흘려보내지 말고 진짜 정신 바짝 차려서 예비 선행이라고 할 수 있겠네, 그치? 가능하다면 8월 끝나기 전까지 선생님은 2학기 진도를 끝내고 싶어. 여러분들한테 뭔가 되게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2학기 때 배워야 되는 개념까지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게 좀 계획에 맞게 잘 나갈 수 있게 여러분들도 선생님도 똑같이 정신 바짝 차리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마지막 문제는 다시 앞쪽으로 넘어가 볼래? 네 분쯤까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를 안 했으니까. 문제가 너무 쉽다는데. 아까 풀었던 내용인데 한 번만 더 연습하지 뭐. 9페이지에 2-1번 마무리 짓고 오늘 끝내도록 합시다. 9페이지에 2-1번. 이 강연이는 지금 저거 촬영되고 있어. 이따가 끝나면 이 촬영하고 올릴 테니까 영상 보고 개념 공부 잘하고. 다음 주부터 배우게 될 내용 뒤쪽 보면 뭐 내분점, 외분점, 무게중심, 그다음에 뭐 평행사변의 대각선, 중점 뭐 이런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공식들이 좀 꽤 나오는 편이거든. 첫 번째 단어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미리 한 번씩 외우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보고 오는 게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을 주겠지. 자, 할까? 같은 거리에 있는 X축의 점 뭐라 잡아야 돼? 얘네들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X축 위의 점 뭐라 잡을까? A, 0이라고 잡아주면 되겠지. 자, 오늘 마지막이겠네. 제일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지, 그치? 제일 많이 했던 말, 이 단원의 핵심은 뭐? 점이에요. 너희들이 뭔가를 찾고 싶다, 어떤 점을 찾고 싶다면 그 찾고자 하는 점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찾고자 하는 점, 표현할 줄 알아야 되겠지. 식만 적고 끝낼까? 요거 길이 불러볼래? 두 점을 연결한 3분의 길이 구하는 식. A-3을 제곱한 것과
4의 제곱을 더한 게 루트까지 씌워주면 선분 길이 제곱까지 루트를 씌우지 않는다면 두 점을 연결한 선분 길이의 제곱을 구하시게 되는 거고 이쪽도 마찬가지 a-4의 제곱과 y 길이 뺀 거의 제곱이 1의 제곱이죠? 1 이거 계산해서 a 값 찾으면 되겠네 그 a를 집어넣은 게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x축 위의 점이 된다는 얘기일 테고 식 한 번 더 주고 끝내자 3,4와 0,b까지의 거리 구하시면 어떻게 되지? 3의 제곱 얼마? 9 플러스 b-4의 제곱 이거랑 4의 제곱 16에다가 이거 뺄 거야 조심해야지 뺄 거니까 b 플러스 1이라고 말하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라고 말하던 빼야 되는 걸 순간 놓쳐가지고 b 마이너스 1이라고 말하지는 말잖아 y 길이의 차이가 b 플러스 1의 제곱 그래서 이거 풀면 b에 대한 1차 방정식 이거 풀면 a에 대한 1차 방정식 이렇게 해서 a 값 b 값 찾아주면 된다 자 이렇게 뭐 단수하게나마 일단 이야기 과정 시작을 했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나가게 될 거니까 우리 한 번만 부탁할게 다시 정신 차리고 공부하자고 정신 차리고 알았어? 여름방학 길지 않아 이렇게 했고 다음 주 화요일에 만나